안녕하세요. 편입논술 합격의 신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2학년도 적중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대비법을 살펴본 후 실제 제 수업에서 어느 부분이 출제와 적중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간단한 제 소개입니다. 오늘 제가 이미 연대 논술 시작된 이후 12년째 김영 편입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아마 공개가 된 정보라서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김영 편입에서 논술 대표 강사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출제 적중되었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어느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아시겠지만 편입 논술은 문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제가 직접 복원을 한 거고 학생들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출전을 찾아서 직접 학생들한테 검토를 시켜서 지금도 거의 99% 가까이 완벽하게 복원이 되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1번은 요약형이 나왔죠. 고대는 2년째 지금 인문은 선발 인원이 없습니다. 선발 인원이 없으니까 문제도 없겠죠. 아마 금년에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첨단학과 신설 문제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었고 2년 지났기 때문에 이게 아마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금년에는 그래서 고대도 인문논술도 선발 인원이 있기를 바라고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번은 요약형이고 2번은 평가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연대는 1번이 인문이든 사회든 늘 나오는 문제가 있죠. 비교형입니다. 1번 비교가 조금 특이하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비교입니다. 그리고 2번은 늘 나오던 대로 평가입니다. 그리고 도표가 나왔죠. 라에 나타난 조사 결과. 지금 도표가 나온 학교가 연대 사회계열 인문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고려대, 고대도 도표가 2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도 이제는 도표가 등장한 학교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인문은 좀 특이합니다. 1, 2번이 모두 비교입니다. 2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설명으로 동사가 되어 있죠. 근데 왜 비교입니까? 이건 여러분이 이론편에서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 동사가 설명이다 할지라도 목적어나 앞에 설명의 대상이 차이점 또는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비교로 봐줍니다. 그래서 연대는 지금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1, 2번이 모두 비교 나온 것이 벌써 4년째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어쨌든 학교 출제 패턴은 그런데 그 출제 패턴이 금년에도 바뀌지 않았고요. 그 사회 쪽에서 조금 특이한 게 요겁니다. 그냥 비교라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를 근거로 비교하라. 이게 근거 제시형 비교라 그래서 수시에서는 보통 고려대가 출제했던 패턴인데 이번에 연대에서 출제했고 이 문제는 처음 등장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불이의 타일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 연대 수시에서도 2013학년도 사회계열 쪽에서 등장했던 적이 있고 그 이전에 보통 연대 준비생이 고대도 같이 준비하죠. 근데 고대 문제 공부하실 때 비교형은 대부분은 근거 제시형 비교, 고대형 비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고대 편입 기출문제 중에 2018학년도 인문 2번 문제가 비교형인데 그 비교형이 바로 이런 근거 제시형 비교였고요. 그리고 그 수시 문제 비교형은 대부분이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대 논술을 제대로 준비하셨다면 연대 사회계열 1번 문제 이거는 전혀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학생들도 이번에 역대급 쉬웠다라고 자꾸 평가한 이유도 그와 같은 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앞으로 갔죠. 그리고 이거는 그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고 간단한 그 전형입니다. 전형에 대한 정보인데 아마 다 아시겠지만 원래 편입은 단계별 1단계 몇 배수를 뽑습니다. 연대 고대는 3배수를 뽑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2년 연속으로 지금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일괄 전형을 뽑고 있어요. 코로나가 해소되면은 그 연대 고대 같은 경우도 다시 단계별 전형으로 다시 돌아갈 확률은 무지 높다고 봐야 되는데 금년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어쨌든 논술 비중이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 고대가 일괄 전형이 아니었을 때 논술 반영 비율이 60%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반영 비율은 60%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1단계 선발 인원이 없다라는 것만 다를 뿐 논술 반영 비율 자체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연대 같은 경우도 논술 반영 비율이 3분의 2죠. 67%. 그래서 논술 점수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물론 뒤쪽에 나오는 서류도 중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테고, 이거는 여러분 논술 공부의 빅5라고 하는 이 번호라는 것은 중요도에 따른 순서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1년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5가지가 모두 중요하고 한꺼번에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부분. 자, 논술 공부는 핵심적인 것이 도제식 공부라 그래서 선생을 따라하는 공부입니다. 객관식 공부와 조금 다르죠. 선생이 쓰는 것을 따라하고 그러다가 본인 스스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이 본인이 이제 쓰기를 해야 되겠죠. 반드시 첨삭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재첨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길러야 되겠죠. 제시문을 못 읽어버리면 의미가 없죠. 물론 이 4가지를 다 여러분한테 해결해 주는 것이 이제 강의인데, 강의를 통해서 이 4가지를 결합을 시켰을 때 우리는 이제 합격으로 갈 수가 있다. 제가 논술을 수영에 자꾸 비교를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수영 강사한 테 여러분 수영하는 방법 설명 듣는 거 말로 들을 때 5분 10분도 안 걸려요. 근데 본인이 물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 수영을 할 수가 없죠. 논술도 마찬가지. 본인이 쓰기와 첨삭과 다시 쓰기와 재첨삭, 독해력을 기르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는데, 이것도 혼자 하면은 방향이 엉뚱하게 갈 수 있죠. 그래서 강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합격으로 갈 수 있다. 그죠? 제 수업의 특징인데 뭐 복잡합니다.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 오늘은 적중 사례 공부한 날이니까 하나만 기억하시면은 논술은 객관식이다. 제가 수업하는 모토입니다. 논술은 객관식이다. 부산에 있는 홍길동이나 서울에 있는 이갑식이나 제대로 풀었다면 답안은 같습니다. 물론 워딩이나 표현력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거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본질적인 부분은 동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객관식이죠. 그리고 공부하는 객관식에서 우리가 4가지 수업 목차가 있는데,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논술 공부는 이 4가지가 핵심적인 축입니다. 기본 이론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마침표 찍을 때까지 이 4가지 목차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신기하나요? 정말입니다. 이 4가지로 다 해결됩니다. 제 수업은 이 4가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을 보여드릴 텐데 마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매년 김행 편입 합격률 1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보실 게 1년 동안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사실은 이거는 커리큘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커리큘럼이 제가 제 콘텐츠를 진행하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직접 제작한 교재가 무려 6건, 평균 2달에 1권씩이죠. 그리고 그 고득점 실전 심화하고 도표 분석은 특강입니다. 정규 과정이 아니고. 요거는 교재가 없었는데 금년은 요거까지 해서 제가 교재로 진행을 할까 만들까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요 필성커리는 방금 봤던 그 교재가 곧 필성커리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자, 중요한 것은 요거 이론편입니다. 자, 이거는 쟁점 심화, 이거는 배경 지식이겠죠. 이건 기출 문제죠.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공부하고 이렇게 실전 연습해야 돼요. 수능 공부할 때도 올려보세요. 기출 문제를 보지 않고 모의 문제 풀고 있으면은 문제 유형을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꾸 연습하니까 엉뚱하게 갈 수가 있죠. 반드시 기출 문제를 먼저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12개월 과정이나 9개월 과정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있죠. 하프 논술. 자, 풀셋 진행하기 전에 이거는 한 번 더 1시간짜리 반, 이제 하프, 그죠? 절반짜리 모의 논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기소개서도 중요합니다. 늦어도 9월 달부터, 빠르면 7월 달부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이제 논술 공부하는 책에도는 4대 영역이 존재해요. 요약 영역, 요 영역 밑에는 단순형, 그리고 비교형, 종합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용 분석 영역, 적용 분석 영역 밑에는 설명형과 평가형이 들어가요. 아주 중요하죠. 평가형은 아마 전체 유형에서 비교와 더불어 양대 산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자기 견해 영역인데 이거는 자기 주관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창의적인 겁니다만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입장 선택형과 대안 제시형이라는 2가지가 있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대안 제시형과 입장 선택형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나온다면 입장 선택형으로 나온 것이 대부분이다. 그건 수시 논술을 근거로 할 때. 자, 수시에 아주 빈출됐던 문제지만 편입에서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한 번 이상은 다 등장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외면할 수는 없죠.
그리고 마지막 자료 해석형인데요. 자료 해석형은 도표 해석형이 대부분이고 가끔 이미지가 나옵니다만 지금은 도표 해석형으로 압축이 된 상태. 그리고 이 도표 해석형 같은 경우도 연대 사회계열 그리고 고대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연대 인문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적중 사례 보시면 일단 요약하시오. 자, 고대가 자랑하는 요약 단순형입니다. 금년도 어김없이 출제가 됐고, 요거는 보시다시피 제 자료에는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요게 지금 실제 제 그 교재 화면입니다. 요약 단순형이라고 되어 있죠. 한 챕터를 통째로 할당을 해서 유형 기본편에 74쪽부터 114쪽 그리고 고대 기출 문제는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대 문제니까. 고대는 편입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시 문제 중에 편입과 유사한 문제들을 제가 엄선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엄선한 문제들에는 다 요약형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대부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약 단순형 같은 경우는 아마 학생이 준비가 넘쳤을 것인데 더 나아가서 실제로 자, 그 시험 문제와 무관하게 제가 훈련시키는 것이 있는데 신문사설 3, 400자 요약하기 이건 1년 내내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문사설 하루에 최소 한 개씩 3, 400자로 요약하기. 그래서 요 연습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수업에서 다룬 문제를 아울러 이 정도라면은 학생들이 가볍게 해결했지 않았을까. 제시문 2에만 되었다면 그리고 이번에 고대 제시문 1 요약형 대상이었던 요 제시문 1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거는 실제 타임코드입니다. 이건 실제 강의 번호를 말하는 건데 그 근거를 알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연대 고대 유형 기본 완성편 강의 넘버 2번에서 5번까지 그리고 7번 요 강의들이 요약 단순형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하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단기 완성도 그렇고 고대 기출 그리고 풀셈 모의 논술까지 풀셈 모의 논술은 연대형 고대형이 분리되어 있는데 고대형 풀셈 모의 논술 같은 경우에는 요약형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습을 하셨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비교인데 자, 요 비교 분석 문제가 앞에 잠깐 제가 설명드렸죠. 조금 특이하게 나왔어요. 연대는 비교가 필수입니다. 특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비교라고 봐도 되는데 연대 인문에서는 2번 문제까지 비교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라 그랬죠. 요거는 사회계열 문제에서 나왔던 약간의 술렁임, 그죠? 그냥 가나 따 비교가 일반적인데 제시문 다를 근거로 해서 가나 비교, 양자 비교죠. 양자 비교는 제시문 2개 비교니까 어렵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냥 가나 비교가 아니라 다를 근거로 하라. 여기 지금 제가 실제 강의했던 판사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1을 근거로 2와 3을 비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똑같죠. 시험 문제는 가나다고 여기는 기호가 1, 2, 3이라는 것밖에 고대는 1, 2, 3이라는 기호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여기 보시면은 근거 제시형 비교라고 적혀 있죠. 1을 근거로 2와 3 비교 똑같은 문제를 다뤘습니다. 강의를 했었고 그래서 요와 같이 다뤘던 그 근거들이 자 유형 기본편 115쪽에서 161쪽과 그리고 310쪽 310쪽은 이제 후반부인데 자기는 입장 쓰기 문제입니다. 근데 입장 쓰기 문제 절반을 잘라서 결합형으로 나오면서 평판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렇게 근거 제시형 비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입장 선택형이 결합됐던 문제가 310쪽에 나왔던 자료였고요. 그 다음에 고대 기출 분석 133쪽, 201쪽, 238, 246쪽에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하프 모의 논술에도 나옵니다. 이 강에서 요 2강 문제가 2013학년도 연대 문제입니다. 2013학년도 연대 수시 문제인데 사회계열 돈키호테가 나오는 문제 공부하는 학생은 돈키호테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이 돈키호테 문제인데 이 문제가 가2를 근거로 해서 나와 다를 비교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딱 이런 1대 근거 제시형 비교 문제이면서 양자 비교 지금 출제된 문제랑 패턴이 같아요. 전혀 불이해타가 아니고 논술 공부를 했다면 충분히 연습했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풀셈 모의 논술 고대형 2강 3강 그리고 연대 인문 2강 요 문제는 제 모의 논술이니까 제 창작 문제입니다. 요 창작 문제에서도 이런 근거 제시형 비교를 다뤘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주로 이 고대를 위한 공부였죠. 근데 연대 문제에서 다뤘다는 사실이 있었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보통 그 고대나 연대는 수험생이 겹치죠. 연대만 준비하거나 고대만 준비할 리는 없죠.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했다면은 충분히
잘 썼다라고 볼 수 있고 관련된 타이밍 코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비교긴 비교인데 단순 비교형입니다. 3자 비교지만 그냥 비교밖에 없는 요게 이제 동사가 설명이죠. 주의하라 그랬죠. 자, 차이에 대해 설명하라. 요거는 비교다. 그죠? 비교다. 요 설명 대신에 다른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논술하라, 분석하라, 서술하라. 어떤 설명에 논하라, 뭐 어떤 동사를 쓰더라도 차이점에 대해 또는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비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론편 공부하면서 공부할 부분인데 이 공부는 넘칩니다. 넘쳐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3자 비교 또는 4자 비교, 실제 4자 비교도 나옵니다. 이번에 나오지 않았지만 2021학년도 연대 사회논술 그리고 2019학년도 연대 사회논술은 가나, 다라, 4자 비교입니다. 이렇게 되면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어려워지는데 이번에 나오지 않았고 실제 문제들은 고대 기출 분석도 다뤘고 연대 기출 강좌는 모든 챕터에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타임 코드도 넘친다라고 보시면 되고 풀셋 연대형 같은 경우 전회차에 비교 문제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연습을 한 것이 요약형 그리고 비교형 평가형이에요. 요약형, 비교형, 평가형. 이게 실제 그대로 요약형은 이제 고대 1번, 평가형은 고대 사회계열 2번, 그리고 연대 사회계열 2번 이렇게 나왔거든요. 비교형은 방금 보셨다시피 연대 사회 1번, 그리고 연대 인문 1번, 2번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논술 공부는 크게 두 가지가 축입니다. 하나는 논제 유형에 대한 공부. 지금 제가 적중 사례라고 알려드린 이 사례들은 유형별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제별 사례고 내용에 대한 적중 사례겠죠. 주제에 대한 공부는 또 뒤에 나올 겁니다만 그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제가 논술은 객관식이다라고 했던 수업 목차에 4가지 있었죠.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그렇게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조사 결과라고 되어 있죠. 요 부분 이거는 도표인데 실제 문제는 평가하시오. 그죠? 평가요. 조사 결과를 평가하시오. 그래서 요 조사 결과라는 요 표현을 보다시피 요거는 도표가 등장하는 문제라서 도표 해석형 그럽니다만 평가형으로 분류가 됐죠. 자, 뒤에 나옵니다만 자, 그 도표 해석형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유형과 반드시 결합이 되는데 그 결합되는 문제가 적용 분석형과 결합이 되고 그 적용 분석형이 대표적인 것이 평가형, 설명형입니다. 그 중에 평가형이 더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금년에도 평가형만 출제가 됐죠. 작년이나요? 2022학년도 평가형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설명형과 평가형은 사실은 풀이 방법이 동일하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현실에서는 그래도 평가형이 더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조금 특이했던 거란 거죠. 자, 해소 방안 논술하라 하면 보통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가만히 보시면 1회 해소 방안, 요 수식을 하고 있죠. 1회는 이미 해결 방안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최저임금제라는 불평등 해결 방안이 소개된 제시문인데 그 불평등 해결 방안을 2, 3, 4를 갖고 볼 때 어떠하냐라고 물은 겁니다. 너가 해결책을 쓰라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논증평가형입니다. 논증평가, 이런 같은 문제요. 요거랑 같은 문제입니다. 논증평가형 문제다. 요 제시문 2가 도표라서 도표 해석형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연대 사회계열 2번과 고대 2번 문제들은 도표 해석형으로 분류가 되지만 실제는 평가형, 설명형과 결합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논증평가형에서 실제 교재 화면이고 이거 실제 수업 화면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 챕터를 별도로 할당을 해서 기본편 206쪽부터 242쪽 그리고 고대 기출 그리고 연대 기출 대부분 챕터에 평가형은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논술 공부했다면은 뭐 못 풀 수가 없는 그리고 실제 답안 순서도 이렇게 단계별로 주 2 근사항에서 학생들이 수업 듣는 학생들이 도움도 따서 재미있게 공부했던 건데 실제 타임코드 대표적인 타임코드만 해도 넘치죠. 자, 그리고 요거는 바로 도표 해석형입니다. 앞에서 방금 봤던 문제랑 같은 문제가 소개되어 있죠. 여기서 요 조사 결과 저 도표가 나오니까 도표 해석형이죠. 요 제시문 2가 도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표 해석형인데 요번에 나온 특징을 굳이 꼽자면 도표가 개수가 많습니다.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개수가 한 4개씩 학교마다 4개씩 나왔는데 그래서 도표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 그죠? 서너 개씩 나왔었죠.
주제는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요 문제들은 실제로는 평가형으로 분류가 됐지만 도표가 나왔기 때문에 도표 스킹이고, 실제 우리가 강좌에서도 별도의 챕터를 할당을 해 다룹니다. 챕터 5죠. 기본편 문제죠. 그래서 실제 도표는 그 시험 자료에 도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표 해석형이라는 특별한 답안의 틀은 존재하지 않고, 그 답안의 틀은 평가형에서 결정이 되고, 자료가 도표니까 도표 분석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방법에 대한 공부가 도표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와 관련된 타임코드고, 그리고 요거는 그 화면이 앞으로 가버렸죠. 요거는 그 쟁점에 대한 적중 사례입니다. 주제가 그 연대 사회논술 같은 경우는 자, 범죄, 뭐 폭력성, 뭐 미디어 역할 이런 게 나와요. TV를 많이 보는 것이, 폭력적인 장면을 보는 것이 폭력성을 범죄를 증가시키는가 감소시키는가, 거기에 대한 찬반 관련된 제시문들이 등장하는데, 이와 거의 동일했던 주제를 다뤘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기본편에서 다뤘던 162쪽에서 다뤘던 문제인데, 특히 조금 어려웠던 개념 하나가 있어요. 아노미라고 무규범 상태 제시문 다에 나오는 영어 제시문 나왔어요. 그런데 요 논리가 그 제시문이 그대로 있죠. 여기 보시면은 제시문 5에서 아노미 상황에서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이런 논리인데 그 논리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주제를 공부하셨다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거의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연대 기출분석, CCTV 범죄 발생 쪽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쟁점 심화 쪽에서도 인터넷 관련된 범죄, 그리고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관련된 내용 등등에서 다루고 있고, 그와 관련된 타임코드 기본유형편 강의 넘버 11번에서 아주 정확하게 다루고 있고, 쟁점 심화편 강의 넘버 8번 22번도 비슷한 논리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검토해 볼 주제가 연대 주제인데, 연대 인문 주제인데, 방금은 연대 그 사회 주제였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연대 인문 주제인데, 이기주 이타주,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 동일했던 이타주 행위 달렸던 거죠. 이타주, 이거는 2010학년도 연대 수시논술에서 이타주 행위를 중심으로 비교하시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직접 이타주 행위 갖고 직접 비교를 다뤘죠. 이타주 행위의 동기, 작동 방식, 그리고 이타주 행위 발현 조건이라는 논점을 중심으로 해서 무려 제시문 가능하다. 그죠? 뭐 이기주의까지가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타주의의 다른 면이 이기주의니까, 이타주의를 다루면 이기주의를 다룰 수밖에 없죠. 이기주의를 눌러야 이타주의가 되니까 이 모든 제시문 가능하다는 이기주의를 다 다룹니다. 이기주의를 눌러야 이타주의가 되기 때문에 당연한 논리죠. 그런데 여기는 문제에서 직접 이제 이기주의를 언급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기주의가 부각이 된 형식이긴 하지만, 주제편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대동소이했던 문제다. 이 문제를 나중에 제가 기부를 둘러싼 문제로 쟁점 심화편에 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타임코드는 그 기본편과 더불어서 쟁점 심화편에도 요 이기주의, 자, 그 경기가 나빠지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개인의 기분은 증가하는데 기업의 기분은 증가하지 않는다. 이것이 왜 그런가를 둘러싼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주제였다면 충분히 독해하는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고대 사회논술 주제는 평등 불평등, 우리가 논술에서 많이 보는 문제죠. 평등 불평등 문제죠. 그래서 실제로도 쟁점 심화편 동일성과 타자 174쪽에 보시면 아주 정의와 평등이라는 목차하에서 평등을 직접 다뤘습니다. 그리고 하프 교재 VSS, SES라 그래서 부모의 어떤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자녀한테 얼만큼 이전되는가를 둘러싼 문제와, 그리고 대학 진학률을 다뤘고,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 다뤘던 도표입니다. 남녀 불평등, 학력에 따른 불평등 등등, 실제 타임코드 관련된 쟁점 심화 하프 파이널, 풀셋 파이널, 사회계열 강의 넘버 5번, 6번 등등에서 이거는 넘칩니다. 사실은 이건 대표적인 부분들이고,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들은 수없는 문제와 쓰기에서 다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크게 제가 쟁점 그 적중 사례들은 논제 유형과 주제편 나눠서 봤는데 거의 대부분 적중을 시켰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커리큘럼만 쭉 따라가시면 우리가 공부하는 그물에는 빠져나갈 틈이 없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올해도 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 하시길 바라고 강의실에서 뵐 때까지 건강 잘 지키시고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